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성공적인 AI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 엔비디아 DGX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뉴노멀 시대 도래로 AI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컴퓨팅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딥러닝과 AI 분석 가속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GPU 기반 슈퍼컴퓨터인 엔비디아 DGX의 기술과 비즈니스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인프라 영업총괄이신 서지열 전무님 그리고 기술총괄팀장이신 윤성호 이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엔비디아가 빅데이터, AI 분야를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서지열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 및 IT 총괄을 맡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네, 전무님, 이 한국인프라는 사실 컴퓨팅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국인프라는 1998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IT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프라는 설립 초기에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및 주요 대기업 고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오토데스크 외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 외에 하드웨어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특히 엔비디아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오늘 소개할 DGX 슈퍼컴퓨터를 런칭한 2016년부터 프리퍼드 파트너로 선정되어 엔비디아 DGX 시스템과 기업용 GPU를 공공기관, 대기업 및 AI 스타트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프라가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IT에 지속적으로 개발과 투자를 해오셨고 또 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I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어도 처리할 시스템의 성능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시대에는 딥러닝 플랫폼 서버와 GPU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급의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인 DGX 제품과 그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과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무님,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라고 하게 되면 지포스나 코드로 등 그래픽 카드 전문 업체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AI가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가 되면서 엔비디아에서도 GPU 서버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 분야는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임 분야의 지포스와 디자인 렌더링 분야의 쿼드로 GPU 카드뿐 아니라 AI,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HPC와 AI 분야에 특화된 전용 GPU와 서버로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시장을 위하여 엔비디아는 테슬라 GPU 카드와 엣지 디바이스뿐 아니라 2016년부터 테슬라 GPU 카드를 장착한 AI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인 DGX 시스템을 만들어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DGX 시스템은 DGX1, DGX 스테이션, DGX2를 거쳐 최근에 차세대 제품인 DGX A100, DGX 스테이션 A100을 출시하였고 오늘 그 제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님 말씀을 들으니 이 엔비디아에서는 GPU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포함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GPU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GPU를 어떤 시스템에 장착을 해야 호환성이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시스템의 최적의 호환성과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DGX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두 개의 서버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서버 모두 A100이라는 그 최신의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이 DGX 스테이션 A100이라고 워크스테이션 형태의 이제 시스템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DGX A100으로 데이터 센터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대 서버 모두 이제 OS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장비이고 제품 안에 그 개발에 필요한 OS나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치되어 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발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DGX A100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 소개되어 있듯이 DGX A100은 그 AI 플랫폼 중에 이제 최고의 그 성능을 자랑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DGX A100 서버의 스펙을 잠시 보면 이제 멜라녹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9개가 있고요. 각각 200G 속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하나의 서버로도 연산이 가능하지만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대 혹은 몇십 대의 서버를 연결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병목 현상이 주로 네트워크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아무리 그 계산이 빨리 해도 다른 서버의 데이터의 전달이 늦어지면 결과값에 대한 이제 리턴이 늦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DGX A100에는 그 네트워크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전 시스템인 DGX1에 비해 2배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항으로 듀얼 AMD 64코어 CPU와 1TB 시스템 이제 메모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I나 이제 빅데이터 등 많은 연산 작업에는 이제 수천 개의 코어를 보유한 GPU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GX A100에는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의 A100 GPU가 이제 8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 8개가 고속으로 통신될 수 있도록 6개의 엔비디아 NV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100 GPU에는 메모리가 40기가와 80기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40기가를 선택할 경우는 그림과 같은 스펙이 되겠고요. 80기가의 그 A100 GPU를 선택하면 시스템 메모리가 1TB에서 2TB, 데이터 그 디스크 용량도 15TB에서 30TB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서버의 그 뒷면이 되겠고요.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 8개의 인피니밴드 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더넷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용으로 이제 1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듀얼 포트 구성에 200G에서 10G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 카드 또한 그 인피니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으로 그 네트워크 카드 하나를 더 장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DGX A100은 이제 I/O가 전부 Gen4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멜라노스 퀀텀 스위치를 사용하면 이제 서버 노드 간의 성능 저하 없이 DGX A100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GX A100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드리면 이제 성능으로는 FP16에서 5페타플롭스, 인트 8에서는 10페타 옵스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최대 전력 사용은 6.5kW인데 DGX A100에는 6개의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3+3이 이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해도 최대의 성능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DGX A100 서버의 스펙은 서버 중에서는 최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서 또 전문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관련된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인공지능을 위한 이 엔비디아만의 뭐 특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DGX A100에는 이제 AI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5가지의 혁신 기술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4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세계 최대의 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칩은 이전 세대 볼타 GPU V100보다 2배 많은 트랜지스터를 이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세대 텐서코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3세대 텐서코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정밀도인 TF32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AI 성능을 최대 이제 20배까지 이제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파시티 기능으로 그 일부 신경망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가 많게는 수십억 개 사용되는데 이 매개 변수들이 정확한 예측이나 추론에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스파시티를 사용해서 정확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AI 성능을 최대 2배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MIG라는 이제 멀티 인스턴스 GPU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A100 GPU를 메모리, 캐시, 그 코어 등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격리되게 나누는 기술이 되겠고요. GPU 하나당 최대 7개의 인스턴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NVLink와 2세대 NV 스위치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모든 GPU를 고대역폭으로 통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혁신 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A100 GPU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미지는 A100 칩이 되겠고요. 아래는 그 DGX A100에 적용되어 있는 A100 GPU 보드가 되겠습니다. A100 GPU는 이제 GPU의 단위 스펙을 보면 이제 쿠다 코어가 6,912개로 현재 출시된 그 GPU 중에 가장 많은 쿠다 코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3세대 텐서 코어도 432개가 있습니다. 성능으로는 그 FP32가 19.5 티플롭스에 TF32는 156 티플롭스인데 앞서 말씀드린 스파시티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312 티플롭스까지 이제 성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PU 메모리가 이제 40GB이고요. GPU의 통신을 위해서 NVLink 지원과 그 GPU를 최대 그 7개로 나눌 수 있는 MIG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GPU 메모리는 40GB 외에도 80GB도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3세대 텐서 코어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미지는 A100 GPU 아키텍처이고요. 옆에 확대한 그림은 그 GPU에서 스트리밍 그 멀티프로세서라고 불리는 SM을 확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SM은 GPU에서 이제 연산을 위한 최소 단위 집합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100에는 그 SM당 4개의 텐서 코어가 있고요. 각 클럭당 그 256개의 FP16, FP32 혼합 정밀도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 세대 GPU인 볼타나 튜링에서는 SM당 8개의 텐서 코어로 512개의 연산을 했지만, A100에서는 텐서 코어의 크기나 이제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SM당 1024개의 혼합 정밀도 연산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 세대 GPU에 비해서 2배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100 텐서 코어에서는 이전 세대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던 FP64, TF32, BF16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NVIDIA의 새로운 연산 모드인 TF32가 되겠는데요. TF32는 FP32와 동일한 이제 8비트 지수, 그리고 16비트와 동일한 10비트의 가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밀도는 이제 부동소점 숫자에 해당하는 가수 비트의 그 수에 따라 결정을 좀 하게 되는데, TF32가 AI에 요구되는 이제 정밀도를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F32로 이제 대규모 행렬 연설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과 중요한 것은 FP32 수준의 정확도를 이제 유지하면서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는 별도의 코드 변경 없이 TF32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화형 그 AI 모델 중 하나인 그 버트에 TF32를 적용하면 FP32 대비 V100 GPU에 비해서 A100 그 GPU가 6배 성능 향상이 된 것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스파시티 좀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파시티 기능은 이제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로 그 네트워크의 모델의 크기를 감소시켜서 그 네트워크 모델의 실행 속도를 이제 향상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경망에서 이제 쓰이는 활성화 함수 중 하나인 렐루 함수에는 이제 많은 이제 영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영이 많다는 것은 데이터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희소 행렬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100 GPU의 그 텐서 코어에서는 희소 행렬을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행렬의 밀집도를 이제 높여주게 됩니다. 정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의 위치를 이제 건너뛰게 되면 계산 시간이 이제 단축되고요. 메모리나 대역폭 이제 사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시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처리량을 최대 2배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파시티 이제 기능 사용법은 좀 간단합니다. 그 엔비디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단히 그 몇 줄을 사용하며 스파시티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P32와 TF32 그리고 TF32와 이제 스파시티가 접목되었을 때 이제 성능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제 그래프는 단순히 텐서코어의 연산 성능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FP32를 보면 이제 이전 세대 볼타 GPU 경우 FP32는 그 16T플rops인데 A100은 이제 TF32 연산이 155T플rops입니다. 이전 세대 V200에 비교하면 이제 10배 정도의 성능이고 거기에 스파시티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2배의 속도를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TF32와 스파시티 함께 사용하면 이제 310 T플롭스까지 성능이 나오고요. V200에 이제 비해서 약 20배까지 성능이 이제 향상된 것을 그래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100부터 새롭게 추가하던 MIG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MIG는 A100 GPU를 각각의 그 GPU에 대해서 메모리, 캐시, 코어 등을 완전히 격리되게 이제 나누는 기술이 되겠고요. MIG 기능이 없을 때에는 이제 한 그 GPU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이제 실행하면 GPU의 그 동일한 인스턴스를 두고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되고 원하는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낼 수가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MIG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연산 코어, 메모리, 그리고 캐시 등의 전용 리소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그 인스턴스끼리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의 독립된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IG는 도커, 쿠버네티스, 그리고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DGX A100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멀티 인스턴스 GPU인 MIG가 인상적인데요. 이 GPU를 물리적으로 나눈다는 말씀이 사실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MIG 기능을 그림과 같이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GPU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인스턴스 GPU를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GPU 인스턴스는 이제 GPU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성능은 그 GPU를 물리적으로 나눈 만큼의 이제 성능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MIG랑 이제 vGPU를 혼동할 수가 있는데, vGPU는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GPU 리소스를 공유하고 할당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MIG는 물리적으로 GPU 하드웨어의 자원을 나누고 격리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만의 독립된 그 GPU를 가지고 이제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IG를 사용할 때 GPU 인스턴스 사이즈는 좀 정해져 있는데요. 1, 2, 3, 4, 7 사이즈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스턴스 생성이 7개, 3개, 2개, 하나하나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도 인스턴스 사이즈에 맞는 이제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PU 인스턴스 사이즈가 하나이면 7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각 메모리가 5기가로 이제 할당이 되고요. 인스턴스 사이즈가 3개이면 2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메모리는 각각 20기가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DGX A100에는 8개의 GPU가 있기 때문에 한 GPU당 7개를 생성하면 총 56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최대 56명의 사용자가 독립된 그 GPU를 가지고 동시에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워크로드 용도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보면 8개의 GPU를 뭐 4개는 그 트레이닝에 또는 2개는 데이터 분석에 그리고 2개는 MIG를 모두를 생성해서 각각의 인퍼런스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MIG를 사용했을 때도 당연히 성능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프는 인스턴스 한 개의 그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A100 GPU 인스턴스 한 개가 인퍼런스에 주로 쓰이는 T4 GPU보다 성능이 좋고 이전 세대 V100 GPU와 비교해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A100 GPU가 V100 GPU보다 7배의 그 추론 성능의 향상을 그래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MIG의 이 성능을 높이는 방법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 GPU들은 PCI 방식으로 통신하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NV 링크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NV 링크는 다른 이 PCI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게 지금 좀 혁신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그 NV링크와 이제 NV 스위치가 A100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세대 NV링크와 2세대 그 NV 스위치가 DX A100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NV링크는 이제 높은 대역폭을 가진 GPU와 GPU, 그리고 GPU와 CPU 간의 그 전송 기술이 되겠고요. V100에서는 NV링크 수가 이제 그 6개였지만 A100에서는 12개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대역폭도 이제 300G에서 600G로 이제 2배로 이제 증가가 A100에서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V 스위치와 그 NV 링크는 모든 GPU 통신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6개의 그 NV 스위치에서 양방향 속도를 최대 4.8TB까지 낼 수가 있는데 이 속도는 이제 426시간짜리 HD 비디오를 1초에 전송하는 이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DGX 스테이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소개 영상도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AI workstation, but doing that may leave you configuring, troubleshooting, and optimizing software for weeks or even months. Introducing NVIDIA DGX Station, purpose-built for AI. It comes pre-configured to use NVIDIA-optimized deep learning frameworks. Just unpack it, plug it in, and get to work. It's like having access to your own data center. DGX Station is powered by NVIDIA Volta, the world's fastest deep learning GPU architecture, and accelerated by next-generation NVIDIA NVLink high-speed interconnect. Yet it's whisper quiet, thanks to water cooling technology. This personal supercomputer has the equivalent performance of 400 CPUs and is 3 times faster than today's fastest workstation. The power of a data center at your desk. NVIDIA DGX Station. DGX 스테이션 A100의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 4개의 그 A100 텐서코어 GPU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MIG 기능도 당연히 DGX 스테이션 A100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NV링크가 포함되어 있어서 GPU 간의 연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64코어 AMD CPU와 PCI 그 젠4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메모리는 이제 512G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OS용으로는 1.92TB M.2 SSD와 데이터 캐시용으로 U.2 SSD 7.68TB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G의 그 이더넷 네트워크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냉각 시스템이 이제 순행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이제 35dB 정도로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전력은 이제 1500W이고 기본적으로 우분투 리눅스 OS와 그 GPU 드라이버, 그리고 쿠다 툴킷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DGX A100과 그리고 DGX 스테이션 A100의 기능과 성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능과 성능이 다른 GPU 서버에 비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GPU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와 비교했을 때 또 성능은 얼마나 향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성능은 이전 시스템인 이제 DGX 안에 V100 카드와 좀 비교해 보면 이제 먼저 버트에서 트레이닝 테스트인데요. 8개의 V100 GPU를 가진 DGX1보다 그 TF32에서는 이제 약 6배 정도의 높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인퍼런스에 관한 이제 테스트인데, GPU 서버에서 인트8의 그 인퍼런스 성능은 58TOPS인데, DGX A100에서는 그 인트8은 그 10PTOPS 거의
72배의 성능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그 인터넷을 크롤링해서 웹사이트의 그 페이지 순위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인데 3000대의 그 CPU 서버와 4대의 DGX A100을 비교하면 그 3000대의 CPU 서버보다 약 13배 더 높은 이제 성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DGX 스테이션 A100은 이제 버트에서 이전 그 V100 기반의 DGX 스테이션보다 트레이닝에서 최대 3배, 추론에서는 최대 4배의 이제 성능이 보이고 있고요. 또한 NVLink 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엔비디아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그 NVLink를 사용한 DGX 스테이션 A100에서는 GPU 그 간의 그 통신 변목 현상 없이 GPU 확장과 함께 리니어한 성능의 향상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DGX A100의 뭐 MIG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능으로 뭐 최대 56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학습과 분석 또 그리고 추론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 이제 센터를 보면 이제 서버 외에도 많은 이제 장비들로 이제 복잡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되는 워크로드의 수 또한 이제 굉장히 많게 되고요. AI 관련된 구성만 봐도 트레이닝이나 이제 분석 그리고 그 추론으로 별도의 그 서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장비들이 이제 함께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들은 더 이제 높은 성능을 또 원하기 때문에 그 스케일업이나 이제 스케일 아웃으로 시스템의 증설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비용과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유형의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필요한 용량 계산이나 이제 예측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I 그 인프라의 경직성이나 유연하지 못한 그 인프라 해결에 DGX A100이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DGX A100은 이제 그림의 X 표시처럼 이제 분석이나 트레이닝, 그 추론을 위해서 별도의 그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없이 DGX A100은 높은 성능과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서버에서 각 작업의 그 성능의 저하나 이제 제한 없이 독립된 성능으로 한 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단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AI 센터의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닝으로 DGX1이 50대, AI 인퍼런스와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서 이제 600대의 그 CPU 서버, 이게 그 1100만 달러의 구성과 25렉 그리고 630kW의 전력 구성으로 된 것을 같은 구성으로 DGX A100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그림과 같이 DGX A100 5대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고요. 1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 구성으로 가능하고 630kW를 28kW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렉은 하나로 이제 충분합니다. 대략 10분의 1 가격이고 20분의 1의 전력을 줄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전략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DGX A100이 비용도 줄이고 또 이 전력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탁월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는 이 엔비디아의 DGX를 통해서 어떤 구현 가능한 일이나 또는 엔비디아의 기술로 실제 적용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DGX 슈퍼포드에 좀 소개드리면 프로젝트가 커지고 이제 방대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수의 서버와 이제 GPU가 필요하게 되는데 엔비디아 DGX를 이용해서 이제 슈퍼포드를 구성하면 개발 시간과 이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DGX 슈퍼포드는 20개 이상의 그 엔비디아 DGX A100 시스템과 그 엔비디아 그 인피니밴드 HDR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AI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적용해서 네이버나 소니그룹, 디지털 바이오 기업인 리커전 등이 많은 고객들이 슈퍼포드를 구성해서 뭐 의료, 자율주행, 소비자 서비스 등의 이제 AI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DGX 슈퍼포드 구성 외에는 구성 외에도 구성에는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외에도 엔비디아 그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과 리포트 그 대시보드,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API를 통해서 리소스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와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핵심 역량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과 대학교 그리고 많은 연구소에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해서 단 7시간 만에 바이러스 그 유전체의 그 배열 순위를 밝힐 수가 있었고, 하루 안에 10억 개의 약물, 화학물 선별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코로나19를 그 분류하는 AI 모델 구축, 그리고 의료 물자를 잘 배송하는 로봇, 높은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유행병의 그 방지나 완화, 치료, 그리고 바이러스의 추적, 모니터링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그 엔비디아의 기술과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빙 검색 엔진에서는 인공지능과 GPU를 사용해서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60배 시간이 빨라지게 했고요. 아이플라이텍은 이제 스피치 분야에서 인식 및 번역 그리고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간 사용자 경험을 위한 훈련 스루풋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서 20%의 정확도 향상과 10배의 조회수를 이제 좀 향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에게 정확도와 횟수를 높이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서 그 50% 이상의 추천 숫자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많은 이제 산업 전반에 그 엔비디아 GPU와 시스템이 사용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DGX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 DGX만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 도입할 경우에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직접 GPU 서버를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노력이 좀 상당히 많이 듭니다. OS도 설치를 해야 되고 GPU 드라이버도 설치하고 뭐 쿠다나 도커, 딥러닝 프레임워크도 이제 설치해야 되고 이제 이것들이 최적화되었는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로 이제 쉽게 작업을 빨리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DGX 스테이션 A100이나 DGX A100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전원만 꼽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OS나 GPU 드라이버, 쿠다, 그리고 도커, 라이브러리 등이 다 포함되어 있고, 카페나 텐서플로우, 토치 등 엔비디아 그 DGX에 최적화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매월 제공하고 있어서 AI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DGX OS는 이제 엔비디아 기술과 그 우분투가 포함된 전용 OS를 배포 설치하고 있어서 이제 유지 관리가 쉽고요. OS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OS를 청결히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10년 이상의 엔비디아의 그 AI 숙련 이제 능숙한 기술진으로부터 그 AI 노하우 및 기술 가이드 그리고 전문 지식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 이 시스템 자체는 우선 설치가 편하고 사용도 편하고 네. 그리고 이 AI에 특화된 전문적인 기술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정말로 이 AI에 특화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실제 도입 사례를 알고 싶은데요. 서지일 전무님, 이 엔비디아 DGX를 어떤 회사들이 도입했고 또 그 효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인프라는 대기업, AI 스타트업, 공공기관 및 대학교에 엔비디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레퍼런스로는 삼성과 KT, 스타트업으로는 알체라, 스트라티오 코리아, 보로노이,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은행,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지스트 등이 있습니다. 대학교와 스타트업을 위해서 DGX 시스템을 할인 공급하는 에듀케이션 프로그램과 인셉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초기 도입 비용으로 구매가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의 금융 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DGX는 기본 우분투 OS도 설치되어 출시된다는데 일반 우분투와 동일한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엔비디아 DGX에는 기본 우분투 OS에 DGX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이제 전용 OS를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레드햇이나 센트OS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OS를 설치하고 DGX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우분투 외에도 센트OS나 레드햇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객 중에서도 레드햇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설명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MIG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와 자원이 서로 공유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MIG와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vGPU라고 GPU를 가상을 한 방법이 있는데, vGPU는 이제 GPU 메모리를 나누고 코어 등을 자원을 이제 공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GPU는 스케줄링으로 이제 적절하게 리소스를 분배하고 있는데,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 MIG는 나만의 GPU 자원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vGPU는 별도의 가상화 솔루션이 필요하지만, MIG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명령으로 생성을 하고, 삭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AI 스타트업 대상 프로모션이 있다고 했는데요. 스타트업 자격 조건이 있나요? 금융 리스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셉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셉션 프로그램 대상은 AI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로서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고객이 엔비디아에 신청을 하면 인셉션 파트너의 가입 여부는 엔비디아에서 판단 결정합니다. 금융리스 기간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고객의 조건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데,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고, 리스 구매에 대한 리스사의 승인을 득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V100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A100은 V100보다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비교와 항목이나 이제 조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웨비나 자료에도 조금 소개가 되긴 했는데, 트레이닝에서 기존 V100 기반의 DGX1보다 이제 6배의 성능이 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텐서코어나 TF32, 이제 쿠다코어, 엠블링크 등 여러 면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6배 외에도 V100보다 확연한 이제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MIG 기능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학교 같은 곳에서 MIG 기능을 사용하면 일개반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GX 서버 성능에 무리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MIG를 활용하면 이제 56명이 동시에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각각이 그 물리적으로 독립된 이제 GPU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GPU 외에도 최고의 그 서버 안에는 최고의 그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해도 서버 자원으로 충분히 이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DGX 스테이션을 사무실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DGX 스테이션은 그 현재 학교나 연구실에서 이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사무실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통 GPU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팬을 강하게 이제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 소음과 이제 발열이 이제 심한데, 스테이션은 이제 순행식으로 되어 있어서 냉매를 통해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소음이 이제 거의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DGX A100은 별도의 서버룸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DGX A100은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제 전산실에서 운영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에어컨 가동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항온 항습이 잘 갖춰진 곳에서 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DC 센터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성공적인 AI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 엔비디아 DGX 소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